네, 안녕하세요. 황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술 다시 한번 지금 음봉으로 찍어 눌려서 좀 속상하신 분들 많을 텐데 원전 슈퍼사이클이라더니 또 우리 기술은 또 며칠 만에 제자리로 뚝 떨어져서 사람 또 피를 말리나 요 며칠 또 주가창 보면서 한숨 푹푹 쉬신 주주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로 이제 화끈하게 쏘아 올릴 때는 드디어 날아가나 보다 싶었는데 이거는 또 잠깐이고 위에서 사정없이 찍어 누르는 매도 폭탄에 이거 완전 또 작전주 아니냐, 세력들 설거지 당한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수급 데이터들을 뜯어보면은 이런 흐름이 도대체 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 잠깐의 변동성 이후에 왜 위로 주가가 쏘아 올릴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자 우리 기술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데이터로 증명을 해볼 거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해드린 얘기 절대 놓치지 말고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이 지금 5일선 부근에서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음봉을 한번 찍어 눌리는 거는 사실 이거는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이 시장 분위기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죠. 전날에 미증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하고 그다음에 이 나스닥도 같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미국의 뭐 대표 SMR 기업 같은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주포들도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같이 막 지수가 떨어지고 이러면은 주가를 밀어올릴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명분이 있어야 주포들도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때 뭐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붙고 다른 수급 주체들도 따라붙기 때문에 상승의 탄력이 세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주포들만 매집하면 뭐예요? 그러면은 수급이 안 따라붙겠죠. 그래서 주포들도 굳이 이런 날은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세게 주가를 밀어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의 조정이지 뭐 이게 이제 끝났다 내려간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의 이 급등이 나왔다가 내려 찍는 이 변동성이 어디서 온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막 진짜로 주포들이 완전 찍어 눌러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찍어 눌리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진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내려갈지 이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기술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코스닥 순매도 이 프로그램 매도 순위를 보면은 우리 기술이 그래도 한 6위 정도로 꽤 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가 나오는 게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뭐 개인이나 큰 손들이 던지는 물량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올라가다가 찍어 눌렸다라는 건데 그럼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매매는 사람이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설정된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주문을 내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장 초반에 우리 기술이 이제 무섭게 좀 급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뭐 특정 증권사나 이 헤지펀드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단기 과열 구간으로 인식을 하면서 기계적인 차익 실현 매도 버튼을 누르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리밸런싱 자금 들어오면서 상한가하고 급등 나왔다가 이제 기계적인 매도, 뭐 프로그램 매도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알고리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찍어 눌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패시브 자금 들어온 거는 기계적인 매수, 여기서 찍어 눌리는 것도 기계적인 매도. 그래서 지금 알고리즘 매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간에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급등 나오고 급락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 주포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막 사고 팔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끼리 지금 싸우는 거니까 우리가 컴퓨터끼리 싸우는데 이거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앞전에 우리 기술의 주가가 찍어 눌리고 내려가는 구간들을 보면은 이 하방의 원인 중 하나가 매도 포지션, 자, 주포들의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의 세력들이 이제 공매도나 아니면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찍어 눌리고 올라가려고 해도 힘이 없죠. 그래서 안 그래도 힘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공매도 세력들까지 하방에 베팅을 하게 되면 주가를 올라가는 힘 자체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을 보면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갑자기 한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중장기적으로 공매도를 친다라는 느낌보다는 공매도 거래 대금이 일시적으로 잠깐 늘어났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주가가 상한가 갔다가 찍어 눌린 이유가 뭐냐면 자, 이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를 바라죠. 하방에 배팅을 해놓고 주가가 내려가야 본인들한테는 이득이니까. 근데 갑자기 리밸런싱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가버린 겁니다. 그럼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거 올라가면은 나 파산 나는데 청산 나가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가만히 올라가게 냅두면 안 되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다시 찍어 누르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자, 이런 자리들에서 하방 포지션 들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튀어 올라가 버려요. 그럼 이거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찍어 눌러서 다시 도로 주가를 이제 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은.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공매도 세력들도 위기감을 느끼겠죠. 이거 리밸런싱 자금이 들어오네. 혹은 이제 원전 모멘텀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더 이상 하방에 배팅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들 수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주가도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모멘텀도 있고 이런 자리들에서 계속 하방에 배팅을 하기에는 공매도 세력들도 위기감을 느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 거래대금 보면은 잠깐 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막 진짜로 하방에 배팅을 하는 거였으면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늘었다가 이제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공매도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명분이 조금 안 받쳐줍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이 좀 반등 각을 세워주고 있었는데 위증시가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미국의 또 원전 기업들이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기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시점도 약간 늦어질 수가 있죠. 어차피 6월 말이나 이제 슬슬 원전 관련 모멘텀 부각되면서 또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가깝다라고는 보지만 이런 시장에 대한 변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전날 미증시 한번 살펴보면 다우존스는 또 신고가 뚫어냈는데 나스닥이 좀 급락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5% 넘게 급락이 나왔고 자, 이러니까 주포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런 시점에 주가를 좀 매집하고 강력하게 끌어올리기는 약간 부담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프로그램끼리 싸우고 매물 소화하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자리인데 물론 지금이 강력한 바닥이다는 아니지만 제가 조만간 우리 기술의 주가가 이제 폭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대차 잔고가 계속 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16일자 코스닥의 이제 우리 기술 대차 잔고 거래를 보면은 대차 거래가 또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종목에서 대차 잔고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제 폭발 직전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차 잔고가 줄어든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대차 잔고라는 거는 공매도의 실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하락에 배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빌리는 주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방에 배팅하는 세력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최근에 리밸런싱 자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가니까 프로그램 매도라던가 아니면 기계적인 매도들이 좀 나오면서 떨어지고 또 주가 변동성이 있죠. 자, 근데 이게 한번 리밸런싱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부터는 주포들도 위기를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포들도 지금부터는 함부로 하방에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거 또 이런 이제 급등이 나와버리면 나 파산당하겠네 라는 위기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슬슬 하방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다시 좀 상방의 포지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락 포지션을 정리할 때 공매도는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빌린 주식을 이제 사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 이런 것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제 종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데이터들, 지표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 기술이 대차 잔고가 한 번만 잠깐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전날에 우리 기술 이 대차 잔고를 좀 보면요. 이 대차 거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대차 잔고는 공매도 세력들의 실탄 창고랑 같습니다. 이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라는 거. 자, 쉽게 말해서 대차 잔고는 이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가고 아직 갚지 않은 대기 자금입니다. 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 빌린 거를 다시 갚는 숏 커버링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우리 기술이 올라갈 만 하면은 호가창에서 무지막지한 매도벽을 치면서 주가를 짓누르던 이 주범들이 바로 이 대차 잔고를 바탕으로 공매도를 때리던 세력들이에요. 이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하방 세력들의 실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위에서 짓누르는 이런 돌덩이가 좀 치워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래가 좀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 그러면은 주가는 위로 좀 가볍고 탄력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이 상방이 열려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세력들도 지금 이제 눈치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먼저 사서 갚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방향성 자체가 바뀌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 포지션을 매수로 바꿉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원래 있던 매수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의 매수 주문까지 좀 겹쳐지면서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현상을 숏 스퀴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숏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 기술이 전날에 보면은 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이 급증했거든요. 이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이제 그동안 좀 터졌던 공매도 거래 대금에 비해서 주가가 찍어 누릴 때 음봉에서 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대차 잔고가 줄었다라는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하방에 배팅했던 세력들이 이제 다시 상환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인데, 이거 당일날 공매도 거래 대금이 또 폭발했다라는 거는 이 빌려온 주식을 장기 보관하지 않고 당일에 가져와서 당일 시장에 다 쏟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지난주 이제 리밸런싱 수급 들어오면서 상한가 여파로 숏 스퀴즈 위기에 몰린 이 하방 세력들이 그 상승을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남아있는 대차 실탄을 한 번에 좀 쏟아 부으면서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칠 수 있는 장기적인 힘, 이 대차 잔고는 소멸해 가고 있는데 당장 오늘 주가가 밀려야 이 하방에 배팅한 세력들이 또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공매도를 던진 불꽃놀이성 발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방 세력들은 공매도 포지션을 이제 오래 유지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급등이 나온 다음에 단기 고점 부근에서 공매도를 강하게 때려서 주가를 밀리게 한 다음에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오후장 저점에서 다시 사서 숏 커버 다시 이 주식을 사서 갚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일날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엄청나게 찍히지만 장 마감 후에 최종 장부에는 또 갚은 걸로 처리가 되니까 대차 잔고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기획형 단타 공매도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매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방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추세가 강력하게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막 공매도 세력들 싸우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이런 변동성이 강할 때 우리가 진입을 하면은 이거 막 움직임이 막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굳이 타점 잡거나 매수를 하려고 할 필요 없다. 우리가 그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가깝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흐름들이 확인이 될 때 대차 잔고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이 포지션을 청산을 하면서 숏 스퀴즈가 터지는 그 지점들을 우리는 노려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기술이 앞전에 이제 올라갈 때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 올라간 거였지만, 이런 숏 스퀴즈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전 쪽 호재가 터지게 되면은 이게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상승들은 아무리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해도 이거를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 숏 스퀴즈가 터질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숏 스퀴즈가 터질 수 있는 명분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우리 기술 타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하반기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 K 원전의 가장 큰 재료였던 이 체코 원전 수출이 서류상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넘어서 실제 도장을 찍는 최종 본계약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본계약이 체결이 되는 순간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우리 기술 같은 기업들은 수주 잔고에 수조 원의 금액이 찍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계약 체결 직후에 들어오는 선수금 이런 것들이 장부에 노출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기관과 외인이라던가 패시브 액티브 자금이 한 번에 좀 강하게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제 국가 차원의 원전이랑 SMR 확충 플랜이 나오게 될 텐데 2026년 중하반기 내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이거랑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전력 부족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대형 원전 건설과 차세대 ISMR의 구체적인 부지 및 타임라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내가 받쳐주고 해외가 밀어준다는 구조적 성장론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 기술의 독점 MMIS 제어 시스템 가치가 시장에서 리레이팅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빅테크와 SMR 제조사들의 실제 착공 및 이 단연간의 공급 계약.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데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 그다음에 테라파워 등 SMR 기업들과 맺은 전력 공급 계약이 실제 부품 발주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말로만 SMR 짓겠다 하던 빅테크들이 실제로 원전 두뇌와 주기기를 만드는 공급사들을 지정을 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SMR, SCM에 진입한 국내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이 이제 명단이 공시로 튀어나올 때마다 는 강하게 좀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부각이 되는 시점이 이제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몰려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초반에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길어졌지만 이제는 슬슬 이런 모멘텀들, 핵심 모멘텀들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부각된다면 또 강력한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술의 하방 포지션의 세력들이 이제 슬슬 정리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점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언제 바닥을 잡고 타점을 잡을 거냐,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냐 이건데, 자, 제가 이거를 매수하고 매도할 때 이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지표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 변동성이 줄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프로그램끼리 싸우고 있는데 뭐 올라갈 때는 리밸런싱 자금 들어오고 내려갈 때는 이제 또 공매도나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주가가 찍어 눌리고 있는데 이 거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 변동성, 프로그램의 매수 매도가 이제 좀 진정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은 항상 보면은 꼭 올라갈 때 막 따라 들어가면은 막 급락 나오고 이제 주가가 잠잠할 때 거래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조용히 우리가 쓸어 담아놔야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통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회가 좀 오거든요. 지금 거래가 또 급감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들이 다가오고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또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 대차 잔고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더해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나 우리 기술은 이제 하방의 원인이 뭐 대차 잔고가 늘었거나 공매도거나 이 세력들이 하방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하방에 배팅하는 걸 세력들이 멈춘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주포들의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가 타점 잡을 때 그냥 바닥인 것 같은데 이제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감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포들의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가면 떨어지고 하는 패턴인데, 근데 제가 우리 기술 여러분들 아직 우리 기술 타점이 가까운 건 맞는데 잠깐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급원을 보면요, 이 매도 창구 쪽을 보면 상한가 갔다가 찍어 누릴 때 왜 이 종목이 지금 쉬고 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지금 매도 창구 쪽 누가 매도를 해요? JP모건,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이런 매도 창구에서 매도 물량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계가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공매도의 주범 그리고 보통 주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매도를 하고 찍어 누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고, 자, 그럼 언제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요? 자, 이 주포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설 때라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매도를 멈추고 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 종목의 이제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는 이 외국계 증권 창구들이 아직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매수로 전환이 될 때 매수를 하거나 얘네가 하방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 이게 그냥 하방이 아니라 공매도 때문에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숏커버링이나 숏스퀴즈까지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조금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냥 들어갔다가는 내가 샀는데 또 떨어지거나 조정이 길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오늘은 이 주포들이 전부 다 매수 포지션 싹 다 잡네. 그러면 상승의 신호탄이 지금부터 나오겠구나. 그날은 매수. 또 올라가서 이렇게 또 매도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단기 급등 나왔다가 이 주포들이 매도하네 라고 할 때 우리도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잡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장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뭐 영상도 올려드리겠지만 실시간으로도 매수나 매도 타점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 우리 구독자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타점 놓치지 않도록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대신에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 한 번씩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매수 매도 타점들 지금부터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로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바닥 타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중을 하고 있어야 이런 이제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문자 지금 보내두시고 핸드폰만 잘 확인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문자로 타점 나왔다고 알려드리면 그때는 우리가 매수나 매도 타점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매든 우리가 바닥이든 일단 잡아놓고 또 상승을 노려야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꼭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기술 결국에는 이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든가 매도가 나오든가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매수 매도의 타점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또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봉 차트로 잠깐 봤을 때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기술 보면은 결국에는 주포들이 매집을 시작을 해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승의 시작점 주포들의 매수 타점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 올라가고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 올라가고 매집 신호가 포착되면 올라가고 자,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상승의 시작점에서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고 시작점에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 급락 나왔다가 이 바닥 잡을 때 한번 강하게 튀어오를 때 이 세력의 매집 신호가 다시 한번 뜨면서 또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단기 급등이든 아니면 상승의 큰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든 이런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일단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바닥이든 뭐 급등 타점이든. 그래서 우리 기술 이거를 일봉으로 봐도 앞전에 세력의 매수 타점들이 뜨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자, 지금 뒤에서는 아직은 안 떴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이 또 포착이 되면 또 이런 매수 또 그다음에 매도는 제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런 타점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본질 그리고 이 돈이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보고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들을 잡아볼 겁니다. 사실 막 오늘까지 막 거래 많이 터지면서 내려가거나 그랬으면 조금 위험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5일선 버텨주는 지점에서 그래도 이제 뭐 물론 시장의 변수는 있지만 거래가 급감하면서 좀 버티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이제 뭐 리밸런싱 자금이 들어왔던 어쨌건 이 하락 추세를 끊어내고 추세를 한번 이제 돌려놨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우리 기술에 대한 뭐 수급이나 인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또 한번 무섭게 수급 들어오면은 또 급등 할 때는 진짜 세게 올라가고 하는 종목이니까 내가 또 원전 대장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같이 우리 기술 주가가 답답하고 못 올라갈 때를 기회로 활용해서 다음 큰 상승 파동을 노려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8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채널 성장 그래프를 봐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뻔한 내용 도움 안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제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 좋다라고 생각해서 구독을 했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채널은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을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근데 단순히 감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타점과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을 찾아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 종목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들이 매수를 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이 주포들이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포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지점과 매도가 나오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건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빨간색 화살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란색 선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합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를. 그러면 이 매집 신호가 뜨면 어떻게 돼요? 상승의 시작점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내려왔다가 상승의 시작점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란색 선을 주포의 목표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기 터치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우리가 이 종목의 상승 파동에서 이 상승을 주도를 했던 주포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 자, 이날 볼까요? 이날이 4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면 4월 27일부터 이제 고점 나오기 직전까지의 날짜가 5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에 이제 기간을 입력을 하고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기간을 입력을 하고 이 창구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매수 창구 쪽은 어떻게 됐어요? JP모건이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럼 이쪽에서 이제 주포들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 이번 상승 파동에서의 돈은 JP모건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앞전에 자,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는 누가 매수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 이날 이 빨간색 화살표가 떴던 날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날 누가 매수를 했나 보니까 자, 대한광통신 4월 1일 날짜를 설정하고 수급 창구를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JP모건이 이번에도 1등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주포가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시점이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포들은요, 이 물량들을 한 번에 다 팔고 도망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모르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하락들을 다 때려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 봤을 때 앞전에 올라가다가 요 노란색 선 터치하니까 이제 주포들이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날부터 고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 이제 고점 찍은 날이 날짜가 언제요? 5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날 올려드린 영상을 증거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앞전까지는 얘네가 계속 매수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5월 12일로 요거를 변경을 해보면은 이거 삼성 쪽에서도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 JP모건 얘네는 원래 매수를 하던 투자 주체들인데 지금 매도를 했어요. 자, 물론 다 매도한 거 아니에요. 물량들 아직은 많이 안 나왔는데 투경 걸리기 직전에 투경 걸릴 거를 알고 한번 물량들을 뺐단 말이에요. 그럼 앞전까지는 매수 창구로 작용을 하던 JP모건이 지금 매도로 한번 돌아섰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거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 종목의 주포였던 JP모건이 빠져나가는 모습, 물량들을 털어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고점 나왔다, 이제 매도 타점이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3만 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15,000원까지 갔으니까 반토막이 난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매도 타점을 한번 놓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매도 타점이 느긋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단 하루, 단 몇 시간만 놓쳐도 주가가 고점을 찍고 흘러내리니까 주포들은 한 번에 이 물량들을 던지고 튀어버리니까 이거는 대응 못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감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명확한 수급 데이터를 가지고 주포들의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잡아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장중에 매수, 매도 타점 알림 문자 보내드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 또 매도가 나오는 시점,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어떻게 설정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들어오는 흐름과 나가는 흐름들을 제가 지표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마 한번 설정해 두시면은 또 제가 매매하는 종목,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종목에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 영상 보면서 따라오실 때도 설정해 놓고 보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도 아마 좀 유용하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서 이거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지표나 이제 신호 검색기 같은 거 어디 가서 살라고 하면은 수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까지 나눠드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좀 우리 구독자분들 나눠드려 볼 거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제가 설정하는 방법이랑 수식 값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알려드리면 아마 설정하는데 한 3분 정도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채널의 구독자라면 다 설정해 두시고 따라오시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려드리냐, 그래서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지표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요거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수식값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주포들의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을 찾아내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는 단타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타는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냐? 자, 이것도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앞전에 올라가는 흐름 나왔을 때도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들이 포착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때 날짜를 보면은 4월 29일,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5월 4일입니다. 그럼 이때 이 매수가 들어온 주포가 누구였냐? 자, 삼성전자 4월 29일에서 5월 4일 날짜를 설정을 해놓고 이 매수 창구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JP모건이 1등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외에 한투, 삼성, 골드만삭스 대체로 외국계 자금들이랑 큰 손의 자금들이 들어왔다라는 신호가 차트에서도 저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럴 때 매수해서 우리가 팔아야 될 타점은 어디예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노란색 선도 터치를 했지만 이게 한번 꺾여서 내려오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목표가로 잡을 때는 자, 그럼 이런 지점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팔았을까요? 아까 전에 매집의 주포들이 있었으니까 이 주포들이 팔았나 안 팔았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고점 찍고 떨어질 때 날짜가 6월 2일 또 그 다음날 6월 3일이니까 자, 삼성전자 6월 2일 3일 설정해놓고 이 매도 창구 쪽을 봤어요. 그랬더니 앞전에 가장 매수가 세게 들어왔던 JP모건이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UBS증권, 시티그룹, CLSA
이 외국계 창구들이 싹 다 매도 포지션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고점이 나오고 메이저 수급들이 다 이탈을 해버리니까 강력하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거 수급 이탈 나왔다, 매도 타점이다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흐름과 나가는 흐름들을 포착을 해서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은 제가 단타 매매하면서 이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따라하셔도 되고 안 따라하셔도 되고 하루에 뭐 한 주씩만 따라해 보셔도 되고 진짜 이런 종목들 이런 타점을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으니까 010-6790-5019 제 번호로 단타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요, 제가 지금부터는 하루에 한두 종목씩 단타 타점 나오는 종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기술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퍼즐은 점점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전에 리밸런싱 자금 들어오면서 상한가 갔던 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던 흐름은 아니었고,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과정인데 이런 상한가를 한번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시장의 인식과 관심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기술 굉장히 답답했던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숨통은 좀 튀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상승이 나왔다 라고는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지표들을 살펴봤잖아요. 결국에 메인은 이 종목의 주포들이 지금 하방에 배팅을 하는지 아니면 상방에 배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기술의 주포들은 아직 상방에 배팅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방 포지션을 정리를 한다라는 거니까. 근데 공매도는 여러분들 하방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주식 빌렸던 거 다시 사서 갚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숏 커버링, 그다음에 숏 스퀴즈, 매수세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기술 하방 포지션에 이 주포들이 슬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터질 때는 이 물량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물량들을 대거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할 때 우리 기술 주가는 강력하게 좀 튀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식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남들이 좀 안 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 없을 때, 지쳐서 이제 도망갈 때, 이럴 때 나왔거든요. 그래야지 세력들은 조용히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 올릴 준비를 하는데, 막 티나게 급등한다고 다 소문나면은 사람들이 좋은 거 다 알고 막 따라 붙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막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추매를 하든 바닥 잡기를 하든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좀 싸게 살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그러면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준을 잡는 게 뭐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가니까 뭐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구간에 왔을 때 뭐 주포들이 진짜로 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창 켜놓고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올라갔는데 주포들이 다 팔고 도망치네. 그럼 우리도 같이 팔고 나갈 거고, 그러면은 근데 올라갔는데 주포들이 안 파네, 오히려 계속 매집하네, 그러면은 더 큰 상승 노릴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국에는 주포들의 데이터들을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데이터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이 나올 때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기술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두시고 제가 타점 알려드리는 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전날에 보면은 뭐 다우존스라던가 이제 나스닥, 그다음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혼조 세긴 한데 다우존스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냈지만 나스닥은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좀 불안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초반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거를 지금 잘 버티면서 밀어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좀 탄탄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앞전에 일시적으로 막 환율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그 다음에 막 떨어질 때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미증시가 떨어지더라도 단단하게 좀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제 종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때부터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환율이 잡혔죠. 그래서 아직 약간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앞전에 환율 이제 고점 한번 찍고 나서 급락하면서 이제 조금 하향 안정세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았을 때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의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하방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내릴 때 이렇게 받쳐주는 힘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너무 겁먹고 막 쫄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할 때 시장이 조금 단단해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종목만 잘 고르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의 종목들을 보면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막 급등도 나왔다가 급락도 나왔다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좀 구분을 해서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총사, 최근에 거래 대금 가장 많이 터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얘네는 최근에 시장 상승을 주도를 하는 대장급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고 시장의 대장주들이니까 얘네는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막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눌림이나 주가가 이제 내려갈 때 좀 잡으면은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금 대장 삼총사. 그 다음에 뭐 조선 쪽에서는 한화오션이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매섭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소식이 들려오니까 재건주들, 그다음에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E&A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우건설, 뭐 오늘은 건설주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재건 이슈는 이제 시작이라서 얘네들은 떨어질 때 보면 좋습니다. 올라갈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눌림에서 잡으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에 좀 넣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것도 사실 이제 이 기업의 가치 자체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젠슨항이 이제 방한을 했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떨어지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뭐 단타는 아니지만 우리가 스윙 관점이나 아니면 중기적으로 좀 강력한 바닥을 잡았을 때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장급 종목들은 뭐 이 정도고, 지금은 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지금 뭐 원익 IPS, 제주반도체, HPSP,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 공통점이 있어요. 테크윈까지 다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론. 네,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랑 다르게 우리가 코스닥의 흐름들을 볼 때는 반도체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제가 뭐 전날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코스닥 볼 때 반도체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 이외에 보면은 지금 코스닥 쪽에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있죠. 뭐 지금은 많이 떨어지는데 뭐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얘네가 최근에 거래 대금 계속 상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코스닥이 떨어지니까 이제 대표주인 반도체가, 코스닥 반도체가 떨어지는데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다시 이 대표주들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는 잠깐 뭐 기다려야 되겠지만 HPSP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제주 반도체, 인후공업, 테크윙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또 전날에도 알려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건 누구예요?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세게 올라가고 주목을 받는 거는 앞전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올라갈 때 이 코스닥의 종목들은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면은 코스피는 막 올라갈 때 코스닥은 떨어졌잖아요. 이때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면서 반도체가 올라갈 거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코스피 올라갈 때 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갔고, 그다음에 이때는 지금 이제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은 못 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근에 또 이제 바닥 잡고 반등 나올 때, 요거 잠깐 반등 나올 때 삼전 하이닉스보다 이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있죠.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코스닥이 좀 탄탄해지는 구간이 나올 때는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코스피가 더 좋았던 건 맞지만 코스피 올라가고 코스닥은 떨어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처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살짝 쉬어갈 때 코스닥의 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하게 튀어오를 수가 있어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지금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코스피는 관심 종목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도체만 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돈이 들어오는 곳에서 놀아야 됩니다. 안 가는 종목을 붙잡고 있거나 약간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 보고 있으면은 잘 안 갑니다. 이제 지금은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는 게 한번 위로 좀 잡히고 강력하게 신고가를 뚫어내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이 추세 자체가 쉽게 안 꺾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이제 대장주들은 시장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좋은 종목인데 조금 저렴해졌네 라고 생각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우리 채널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시장의 주도 테마와 그리고 또 대장주를 발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도 알려드리고 종목도 분석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두시면 이런 중요한 내용들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